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9월 3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에 땀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점차 시간은 당겨지고 있고 추석 전에 2주의 경마일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금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토요일도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대목이죠. 뭐 설 대목, 추석 대목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목만한 대목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칼을 갈고 이기게끔 하늘의 운까지 저희 위님 팀들한테 기운을 돌려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서 싹쓸이로 아주 그냥 적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페로비치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하죠?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또 신인이 아니죠. 이제 또 용병한 기수가 또 타죠. 나이가 많습니다. 네. 마르체로벨리라는 이탈리아 용병인데요. 네. 제가 좀 모습을 보고 기수가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좀 늙었어요. 외모적으로 보일 때 좀 키가 페로비치보다 좀 작고 체구는 좀 땅땅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얼굴.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제 한국에서 농담으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인다. 뭐 이렇게 뭐 고생 많이 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체구 자체는 굉장히 좀 땅땅합니다. 뭐 화려한 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검증은 좀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 기수, 그러니까 이탈리아 기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호흡을 잘하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는 부분인데 물론 좋은 마필들을 처음부터 기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이 기수의 이 능력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처음 받은 느낌은 체구 자체는 굉장히 좀 강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만나본 그 벨리 기수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허찬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는 각 마방마다 아주 총력전입니다. 특히 그 추석을 앞두고 출전 두수도 대폭 많아질 것 같은데 이번 주 정말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 상황에서 페로비치가 또 조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 마방에서 제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네. 페로비치 뭐 타는 거 보니까 태우는 말들 보니까 다 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말들 또 다른 기수들이 타서 조금씩 못 걸어냈던 말들 이런 말들을 페로비치를 많이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페로비치 뭐 기승술은 뭐 문세영 기수와 견줘도 절대 안 꼴릴 정도의 기승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페로비치는 기수는 뭐 계속 웃는 얼굴이에요. 그것도 이제 김옥순 기수처럼 짠해서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은 얼굴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임남 기수는 원래 얼굴이 시커매서 그런지 몰라도 웃어도 웃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벨리 기수도 좀 잘 타주길 기원하고 열심히 타주길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시작에 들어가죠. 토요경마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뭐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뭐 특별히 해드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방송에 보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다 공지 사항이 나가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메인 승부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책에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막이 나오면 나오는 순간 체크를 하셔서 책자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겨놓고 넉넉히 이겨놓고 다음 주 이긴 자금을 좀 덜어서 붙다가 운때가 더 좋아서 더 따면은 아주 제대로 추석 쉬면 되는 거고 조금 못 따면은 이번 주 이긴 돈 갖고 그냥 추석 새는 요런 작전 치고 빠지는 작전 한번 저희 위닝 경마 방송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저희와 같이. 자, 1경주 갑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7부 접종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성원님. 예, 단촐한 편성인데요. 그동안 뛰었던 마필보다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데뷔전을 겨냥한 바로 5번 매기의 추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신마 쪽에는 관이 광분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 매기의 추억만큼은 지금 마방에서 자신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새벽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 기수도 지금 느낌 자체를 너무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35조 자체가 신마 승부를 좀 하는 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기의 추억이 지금 발걸음과 상태라면 첫 경주지만 데뷔전이지만 충분히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재미 많이 봤죠. 35조 신마들 오전장 1경주들 토요일 일요일 다 신인 기수 기용시켜갖고 아주 제대로들 때려댔습니다. 35조는 신마 승부는 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승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부터 작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집이 이제 35조인데 매기 추억은 마체는 작습니다만 물고 틀려오는 근성은 좀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1번 캐슬로열입니다. 주행검사 깜깜이 해놓고 쏴먹으려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버린 말이에요. 제대로 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찬호랑 경합을 하는 바람에 찬호 때문에 얘가 쏴먹지 못했습니다. 찬호만 없었으면은 구테타에 성공을 했어요. 주행검사 아껴놓은 걸 제대로 때려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어디 하늘에서 그렇게 도와줍니까? 때려 쳐먹으려고 그러는 것들을. 그래서 이미 뽀롱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 1번 게이트. 그 다음에 기존 마 중에서는 역시 지난번에 센터포바랑 같이 됐던 럭키 미스터까지 이 정도의 접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이경주 갑니다. 1200이고요.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인데 성원이 오전장 준메인 승부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얘기를 하고 성원연의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오전장 이제 서두에 오프닝 멘트 때 페로비치가 조금씩 모자랐던 말들에 기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외곽에는 11번 출애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07초 때 그 당시에는 이제 07초 때면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해놓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3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3착 퐁당으로 뒤로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거리도 맞고 안장도 맞습니다.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그래서 출애가 지난 7월 2일 경주만큼만 뛰어주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출애를 추천드리고요. 자, 성원이요. 자, 이번 이경주인데요. 오전장이지만 오전장은 아니죠. 전반부지만 이게 분명히 배당파 상황이 상당히 저는 재밌게 펼쳐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찬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출애, 저 역시 좋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 그 마필 말고도 지금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을 마필인데 이번 새벽주기시의 변화를 감지하고 마방에서 그리고 등짝에서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의지가 확인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와 상관없이 그 마필을 좀 강하게 초장부터 좀 노리면서 제대로 좀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자, 오전장 이경주, 성원현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내용 좋은 경주들 잡아놓은 거니까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있으니까 승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적중이 되든 안 되든 문제는 일단 차후에 또 운때까지도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내용은 성원현만큼 또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기자들이 이제 마방들을 이제 그렇게 옛날같이 자유롭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듣는 거는 이제 저희 위님 방송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원현이 발로 뛰는 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접해서 공략한다고 그러니까 성원들 해주시고요. 자, 3경주로 갑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우선 기수 측면에서 보면 이번 브라운피스고 지금 마방에서의 이 의지 자체로 보면 9번 파티파워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브라운피스의 가능성 일단은 편성 잘 만났고 게이트 2점 그리고 조인건 기수의 안전 교체 지금 이거 조인건 기수가 물론 첫 기승을 하기 때문에 마필을 잘 모르는데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인건 기수 호흡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물론 송재철이도 입상권까지 끌어냈지만 조인건이의 기승은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달라. 마방에서 강력한 의지가 나오는 만큼 이번 브라운피스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송재철 기수가 좀 타면 괜찮은데 각질 알고 탔기 때문에 이경주에도 송재철 기수가 타요. 조인건 기수를 태웠는데 요거는 좀 이 방송을 좀 누가 보든지 좀 조인건 기수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참고서 타줘야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막판에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다가는 막판에 한 발을 오히려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송재철 기수처럼 참고 타면서 한 발을 쫙 뽑아내 이렇게 타라 좀 이렇게 누가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파티파워는 이 박태준 기수가 입상할 때 보면은 역시 참고 있다 한 발에 쫙 쓰는 건데 근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서둘러 버렸어요, 다. 세 번 모두. 근데 이번에는 서둘러도 되는 편성이에요, 편성이. 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종속이 나왔던 마필은 27전 동안 거의 빵빵 2차권에 한 번도 못 들은 포제이가 마지막에 좀 움찔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 거기에 만난 편성, 그런 것들이 혹여 인기 마필들이 서두르다 실패하는 빈 곳을 찌르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4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1번 바운딩 파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자, 돌아온 박상우 기수가 이 마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이 마필에 기승하려고 최선의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출전한 마필 중에 조교를 많이 담당한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상우 기수 나름대로 지금 의욕을 보였던 마필인데 결국 안장은 지금 이현종 기수로 돌아갔고요. 1번 게이트 유리함, 분명히 순발력이 빠르지 않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게이트 2점 살릴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4경주는 눈에 얼핏 보이기는 쉬워 보이는데 함정이 도사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당일날 컨디션 마필들 체크까지 좀 잘 해야 될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말이 섭다고 얼렁 덤벼들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페로비치가 조금 모자랐던 말들에 다 기승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건빛 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5월달 경주 때 페로비치가 타왔었어요. 인기 1위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말이 고착을 하면서 경주를 망쳐버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연습 재검 받고 지난번에 뛰었는데 지난번에는 출발이 또 잘 됐어요. 그 바람에 잘 되는 바람에 졌습니다. 출발이 오히려 좀 덜 됐으면은 힘을 한 발에 써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잘 되다 보니까 초반에 힘쓰고 또 마지막에 힘쓰고 두 번을 나눠서 힘을 쓰다 보니까 입상을 못했는데 출발까지 좋아진 데다가 안장까지 든든해졌다면 건빛강제 강공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5경주 됩니다. 1300m고요. 혼합 4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네, 성원이. 네, 페로비치 5번 바람 속으로 강급 이후에 지난번 확실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강급되면서 마방의 기대감 그리고 이 전개상이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까지 더군다나 페로비치의 이 기승 수리라면 바람 속으로가 이번에야말로 진 면목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가는 빵수가 좋고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좀 냄새가 좀 나서. 근데 걸음이 뽀록이 나버렸어요. 브룩스가. 예, 이것도 역시 19전 동안 2차 한 번 왔던 말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아마 혼합 4구는 벗어날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근데 지난번에 그 공들이면서 했던 훈련 내용을 마지막에 쓰는 한 발이라면 이번에 1300 경주 경쟁력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위대한 전사란에도 말이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헤이주드랑 마필과 병합할 때도 좋은 모습이고 다만 단점이 모래를 맞으면 좀 말이 좀 밀려버려요. 그래서 바람 속으로 한두를 빼놓고 나머지 말들은 그렇게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외선 쪽에 붙여서 모래를 안 맞게끔 운영을 한다면 첫 입상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6경주 갑니다. 1000m고요. 그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요. 눈에 보일 때도 혼전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이변이 가능한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이요. 굉장히 진짜 난타전 양상인데 선행마들이 많지만 게이트 2점 살릴 이번 라헨느가 스포츠 서울배에 나가서 물론 그 당시에는 창세, 매니뮤직 이런 마필들하고 뛰면서 조성훈 기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그 이후로 최원준 기수가 2번 기승하면서 아예 앞에 가는 모습을 안 보이고 따라갔던 전개. 이번에는 라헨느의 페로비치라면 3주에서 이거 분명히 앞방 전개를 할 수 있는 그 작전을 쓴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튀어나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에마비상, 라헨느, 해피 컴퍼니언 다 발빠른 말들이 많은데 해피 컴퍼니언은 이번에 선행을 안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탈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안쪽에 3이나 2가 빠른 말이고 그래서 무리하게 물론 나가면 그냥 바로 돌 수 있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돌 필요 없이 선입으로 응수 타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23조가 상금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타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라축제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상금 때문에 좀 열심히 탈 줄 알았더니
역시 안 좋은 만큼 못 뛰더라고요. 어쨌거나 해피 컴패니언도 상금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고, 배당이 나오면은 외곽의 9번 드림아이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6월 25일 날 그 마필 유도원이 머리를 8대를 가격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뛰는데 전혀 의지가 없더라 이거예요. 바람만 불고 말 상태는 좋은데 의지가 없었어요. 2번 경주를 통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말들은 뭔가 사건을 터질 때 움직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7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고요. 중반장 제대로 한탕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 준매인 승부로 허찬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님. 네, 저는 우선 7번 실버 히어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군전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방의 작전이었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고요. 이제는 그런 전개까지 했던 실버 히어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검승부를 펼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버 히어로를 필두로 될 만한 말들이 4-5마리씩 팔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정리를 들어가 주면은 제대로 한탕을 찍어낼 수가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헛바람 잡는 인기 마필들은 한 2-3도 도려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때릴 막권으로 제 막권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3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되면 환수는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중반장 허찬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제대로 때려 드릴 테니까 준매인 승부 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편성은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원님. 예, 인기마필인데요. 4번 시티 울프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금 뭐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송지철 기수고, 제가 이제 이 궁금한 부분들은 올라간 부담 중량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새벽 조기시의 발걸음이 어땠는가라는 부분인데, 역시 두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됐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까지 나오고 있는 게 4번 시티 울프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1000m면은 이번 켄터키 여인 쪽으로 그냥 꽂으면 되는데, 켄터키 여인이 지난번에 이제 샤크만사란 마필이 압박 때문에 마지막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편하게 선행을 나가고 압박을 안 한다면은 뭐 200m 늘어난 거리를 버틸 수 있습니다만, 혹여 버티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나머지 말들을 쭉 훑어보니까 기존 마들은 껍데기가 다 까져 있는 상황이고, 신의 마 중에서 사건이 날 것 같은데, 1번 팩트 헤븐스는 제가 볼 때 다 보여줬어요. 1번 게이트에 있고, 그 다음에 결이는 페로비치 타고 짜릿을 조인건이 탔는데, 조인건 기수가 선택을 짜릿을 했어요. 결의를 탔던 조인건 기수가. 그러면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주행검사 때 모습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인건 기수가 짜릿을 잡았기 때문에 짜릿 쪽이 짜릿짜릿하지 않겠느냐, 막건질 할 때. 그래서 뭐 병합적일 때도 국상공 KT스타인가요? 몰고 튀는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훈련 내용보다는 뭐 복귀나 전개 내용 쪽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하는데, 훈련은 이제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수법 위주의 훈련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말이 힘이 꽉 차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신의 말들이 걸리면은 보통도 추천을 하는데, 짜릿이 그런 느낌이 좀 짜릿짜릿하게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 말 중에서는 짜릿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경주 갑니다. 1300m. 9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예상가들마다 모든 걸 다 갖고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 주특기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복귀를 원체 바탕으로 놓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원체 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밑바탕에 가장 큰 예상 점수를 주는 게 복귀가 깔려 있는 거고, 또 성원이 형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또 취재를 하고 내용을 들으니까 그 내용이 또 밑바탕에 또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으로만 예상하겠느냐 이거죠. 복귀로만 예상하겠냐 이거죠. 아니죠. 거기에 훈련도 플러스가 되고 승부 의지 전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플러스가 돼서 결과적으로 맞추기에 가깝게 적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틀은 저는 복귀고 성원 의원은 이제 발로 뛰는 취재 내용이다. 이게 큰 틀이라는 점이죠. 다른 분들은 뭐 또 조교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조교가 또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정계로만도 또 풀 수가 있어요. 뭐 선행말들 싸우면은 죽이고 선입 따라가는 말과 추임말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여건에서 적중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적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과정이 더 많이 중요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예상가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됩니다. 구경주 적중하러 가야죠. 네, 성원이요. 네, 27조에서 출전한 마필 이번 주 딱 한 마리입니다. 바로 5번 검진이라는 마필인데 마방에서 이 마필에 대한 거는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임기원 기수가 지금 세 번째 기승인데 이제는 또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큼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출전합니다. 5번 검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못 들어왔어요. 한 번 더 추천합니다. 4번 곤솔입니다. 박병윤 기수가 손을 놨어요. 3번 타고 손을 놨는데 조인공 기수로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인공 기수하고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박병윤 기수가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 게 서두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한테 마지막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곤솔 같은 경우는 좀 패대기를 쳐줘야 돼요. 좀 초반부터 좀 바짝바짝 좀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막판에 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동안 뛴 거 보니까 너무 밀어주질 않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기술을 한번 바꿔보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곤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화 chen 준비한 서울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배팅을 할 때 또 메인 승부를 추천을 할 때 정확한 사연이 있어야 들어올 확률도 높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뭐라 그랬습니까? 때릴 때가 임박한 놈을 놓고 때리겠다. 임박했으니까 때린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승식 상승식 머리까지 쳐주지 않습니까? 봄동이가. 그만큼 그놈이 안 간 거를 확실히 알고 준비를 하고 쫓아다니다가 이놈이 갈 때 잡아먹어야 되는 게 병마입니다. 이번 10경주 역시 그런 놈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바람 잡을 인기말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이상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경주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로 붙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제대로 된 한탕, 중배당 막건 한탕으로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십시오. 네, 서울 11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9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님. 네, 우선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복병권 마필이 될 텐데요. 물론 저도 인기 마필들 좀 세게 보는 마필들은 한 3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마필만큼은 좀 어떤 승식이라도 좀 이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겠는데 바로 9번 샌드위즈입니다. 제 마필이 2번 1700m 윤태혁기에서 호흡을 마치면서 코너 4개짜리 장거리를 뛰다가 지금 1400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샌드위즈 1400거리에 가장 적정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부담 중량적인 측면도 좀 덜어냈습니다. 김철호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자 분명히 샌드위즈가 가장 적정한 거리에 출전하면서 재밌는 마필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전에 재검을 받고 뛰는데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위너레드하고 스노우 카리스마랑 뛰는데 얘들이 뭐 약한 애들이 아닌데 얘들을 따라 붙었다는 거, 그것도 늦바란 이후에 공백 이후에 늦바란 이후에 이 정도 따라 붙었다는 거는 페로비치다. 게다가 23조 상금 없는 집에 안장까지 든든하게 썼다. 이거는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무조건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경주는 장상 카우보이를 노리시면 됩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12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800m 2등급 경주 총 10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가 현군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마필들 그리고 승급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상당한 난타전 양상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10마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마리에 대한 복귀 상황까지 지난번의 내용까지 모조리 체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론이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압축된 막건으로 승부 한번 볼 수 있겠다. 더군다나 어설픈 내용이 아닌 확실한 내용 그리고 직전 경기의 사연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마필들 데려갈 놈들 다시 말해 취할 놈들 취하고요. 버릴 놈들 버려가면서 압축된 막건으로 승부 볼 메인 승부처인데 느낌이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인 만큼 저 역시도
최선의 준비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13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 12회 접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 네, 4번 슈퍼 코만도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지난번 저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이마필이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받고 있다. 조인건 기수의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시원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조인건 기수가 이긴 새벽주교시의 느낌인데 오히려 이마필이 스피드가 좋아지고 힘이 부쩍 찼다는 저는 판단이에요. 지난번에는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이 배당을 터뜨려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인기마로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인기마와 보병마 한두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기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했는데 물론 다 껍데기를 벗겼어요. 열심히 탔습니다. 이 임당 기수가 지난번에 1300 경주도 껍데기를 벗겼는데 같이 뛰었던 애가 위너레드라는 놈인데 이 놈이 승군전에 조교도 설렁설렁 해놓고 그냥 바로 승군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놈의 걸음을 평가한다면 이 스노우 카리스마도 또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위너레드가 약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보면은 껍데기 깠더라도 그런 놈하고 붙었기 때문에 편성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는 거리를 줄인 말입니다. 5번 내사란 방향 계속 지금 서둘러서 앞에 붙여봤습니다. 두 번을 이번에는 참고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있다 막판에 한 발을 쓰면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 경마 또 일요일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코 쉬운 경주들은 없습니다. 다 복병들이 숨어 있고 배당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을 보시고 또 현장에서 저희와 같이 또 호흡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적중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요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는 신사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결을 하고 얘기를 좀 듣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자, 제주경마 토요일 경마 또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좀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지난주부터 제주 경마가 제주 현지에서도 이 중계 경주가 20분 간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한번 서울과 제주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싹 봤는데 거의 중계 경주가 4개 모두 다 그 서울과 제주 넘어오는 과정에서 20분 단위 간격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제주 현지에서는 이렇게 20분 간격의 경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보통 빨라도 25분 간격이었는데 20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말들이 지금 뭐 예시라든가 기수의 직격 이런 상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말 상태를 확인하기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또 기수 변경이 많다 보니까 당일날 또 갑자기 기수가 바뀌면서 또 안장을 바꾸다 보니까 또 말이 예시장에서 늦게 나오고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20분 간격의 경주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상당히 좀 염려되고 있습니다. 좀 현장에서 말 상태를 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네요. 네. 뭐 마사회 개건 해설위원 아니에요? 우리 신사고 의원? 네네. 마사회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좀 뭐 의견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네. 어떻게 뭐 서울에서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서울 경마가 끝나고 바로 제주로 한 명이 넘어오잖아요. 예. 그때 뭐 제대로 된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고객분들이 서울 분들이 많을 건데 예. 어떻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게다가 중계 경주는 그나마 조금 숨 돌릴 틈이 있습니다만 모바일 경주 같은 경우는 그 간격도 안 되기 때문에 분석할 상황 자체도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경마팬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한 걸 떠나서 고쳐져야 됩니다. 시간 타임은 당연히 시간 갭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판을 짜는지 사실 판 짜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제주 마사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세요. 신사고 의원이. 네, 뭐 저도 기회가 닿으면 또 이렇게 의견을 좀 이번에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달려가도록 하죠. 첫 경주부터 메인 잡고 나왔습니다. 이경주 800m. 오세이아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뭐 만만한 경주는 아니고 되는 말들이 많은 인기마 필드 접전 구도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메인 승부로 신사고 위원이 잡고 나왔습니다. 자,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네, 첫 번째 경주를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상당히 혼전을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가 또 800m 경주고 또 제가 최근에 좋게 봤던 말들이 지금 이번 경주의 전개나 이런 그림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휴양마 필에 가세하면서 휴양마 고구마 금빛나 지금 상당히 지금 장기간의 휴양이 있단 말인데 이 말의 말 상태 그리고 컨디션 확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세력적으로 보면서 이 말의 컨디션 변화 충분히 감지가 됐기 때문에 9번마 금빛나도 현장에서 말 상태 다시 확인한다면 충분히 이 말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겠고 물론 금빛나는 배팅권으로는 데려가야 될 말입니다.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상당 앞뒤 2마리까지 한 3마리 정도로 지금 압축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경주, 2경주, 그러니까 첫 장을 잡은 만큼 자신도 면에서는 높을 거예요. 그럴 때, 신사고 위원과 같이 동참하시면서 제주 경마 자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2경주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우리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제가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내용이 좋아요. 승부를 거는 말들과 그다음에 꼬랑지를 내린 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한번 중배당 막권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3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아놨습니다.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 경주도 역시 제가 잡은 막권 안에서 다 전부 쇼들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컨디션이 한번 올라갈 때면은 같이들 쫙 타고 올라오셔야 돼요. 손을 잡고 가면은 제대로 또 적중을 만들고 갈 테니까 속이 살 때, 기운이 살 때 같이 타셔야 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완벽한 내용으로 중무장하고 붙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인 만큼 정확한 중배당 막권으로 한탕을 때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인데 요즘 제주도 이제 한라마 경주들이 상당히 혼전 구도로 많이 짜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놓고 칠 충마들이 대부분 많이 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지면서 능력보다는 전개, 또 전개보다는 승부 의지로 결판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배당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5경주도 이렇게 호락호락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는 뭐 충마도 없는 가운데 이 거리 조건의 변화 그리고 핸디캡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추천만 하나 내보죠. 그 5번만 이쁜 일을 보고 싶은데요. 최근 이 말은 제가 꾸준하게 지금 말의 완성도, 이 컨디션이 좋게 선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1610m를 처음 뛰는 경주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1400도 뛰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단거리 위주로 뛰었는데 1600을 뛰면서 너무 외곽 정렬했습니다. 외곽 정렬하면서 그래도 끝걸음은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경주였고 이번에 훈련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말 자체의 주행 의지라든가 좀 컨디션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는 외곽 정렬을 하면서 약간 실수를 했지만 오늘은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타준다면 오히려 한 1400m 정도가 이쁜이가 수입을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5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전력이 어떤 말인가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선행을 안쪽에 그렇게 다른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번이나 7번, 외곽의 말들이 많습니다. 8번, 10번. 근데 1400m다 보니까 출발부터 상당히 좀
어떠한 과정에 따라 가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한데 밀고 나온다면 8번, 10번이 그래도 순발력에서 가장 빠른 말이고 7번과 신기환경도 지난번에는 1700세 경주였기 때문에 차분한 선행 선입점이 가능했는데 순간 스피드가 아주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번, 8번, 10번 외곽의 말들이 일단 좀 치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어차피 이뿐이는 참고 한 발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밀고 나오고 1400경주면은 앞에 가는 놈들이라면 7번, 8번, 10번이라고 그러면은 7번, 10번에서 빵수가 나오겠네요. 예, 8번은 그래도 휴양 이후에 수업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7번이 부중은 높습니다만 앞에 가는 빵수로 손님만 되더라도 가능성은 있고, 지난번에 물론 고배당을 터뜨려서 이번에 부중이 들었으면 당연히 고개를 좀 설레설레 흔들어야 되는데, 편성도 그렇고 또 각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번 재벌가는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줄어든 1400경주가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마리를 앞에 가는 조건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또 걸리는 말이 있습니까? 지난번 저 현장에서 맞은 게 상당히 좋게 본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4번 선진공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훈련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느낌이 없었는데 일단 직전에 한번 현장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든 또 이 말에 좀 이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근 보면 약간 좀 훈련의 변화가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길고 강한 훈련으로 한번 이 말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훈련에서의 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현장에서 상태가 올라온 모습이 보인다면 4번 선진공주 해야 될 복병권이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이제 에어리로를 놓고 공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사고 위원하고 통화한 게 기억이 나요. 선진공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신사고 위원을 믿고. 이번에 득을 좀 봐야죠. 어땠거나. 지난번에 그렇게 좋아진 사건이 있다면요. 네네. 자, 선진공주까지 이렇게 입상마드를 열고 했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110m고요. 5세 이하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요즘 잘 나가는 말들이 이제 편성을, 상위군 애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꼬랑지를 좀 말아야 될 시점이 된 그런 경주 편성이고,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예요. 이 5경주, 6경주가 다 혼전입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어쨌거나 잘 풀어야 되는데. 자, 신사고 위원 추천만. 네, 일단 최근의 능력과 이 상태, 훈련 모습을 봤을 때 4번 부활입니다. 부활이 오늘 목요일 새벽쪽을 안 나와서 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말이긴 한데,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훈련 내용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나름 의지도 있는 아주 강한 훈련이었고, 순간적인 탄력과 스피드까지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부활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바로 산정무한이라든가 상당히 센 말들과 좀 그런 편성에서 취입으로 왔던 경기였고, 물론 소속주에 지금 김진호 기세는 선동이왕에 앉아있지만 곽용남 기세에서 충분히 이 부활의 이런 말몰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세의 기용으로 보기 때문에 4번만 부활을 좀 인기만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추천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번 새벽 너울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였고요. 물론 산정무원하고 새벽바람이 원체 또 잘 뛴 경주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람을 불었으면 맞추게끔 뛰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번 새벽 노를 쬐고 있는 그런 예상가입니다. 1번을 조심을 하시고요. 자, 신사고 위원, 부활 말고 한두를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배당권의 말을 하나 본다면 11번만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 보면 역시나 이 말도 지난번 경주 보면 최후미권에서 일단 선두권의 무리를 쫓아가지 않으면서 약간 좀 주행 의지가 떨어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또 직선에서는 올라오는 걸음은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지금 말 상태라든가 컨디션, 훈련 내용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1000m보다는 1110m가 또 이 말의 취입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전개, 이런 조건 봤을 때 오히려 외곽에서 취입으로 오는 그런 그림에서 나온다면 실버와 백만장자가 오랜만에 아주 또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백만장자도 한 발 쓸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별빛 축제도 발이 한 발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별빛 축제는 지난번 뛰고 나서 단기간에 휴양이 갔다 왔습니다. 외부에서 좀 휴식도 하고 수영교도 시키고 왔다고 하는데, 말은 괜찮아요. 말은 괜찮은데 좀 너무 오랜만에 뛰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 보면 항상 좀 오랜만에 나오면 약간 좀
회복하는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도 이 전담했던 이 조교보가 좀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방식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3호가 별빛 때는 좀 상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관리사가 조교 정지 먹은 관리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허찬진은 새벽 노을 끝까지 한번 쫓아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신사고위원이 추천을 했고, 또 배당마로는 막판에 한 발쓸 100만 장자까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편성이 좀 허접해서 인기만 2마리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요. 1번 용현양,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붉은매 2마리인데, 2마리 컨디션 체크하고 능력 평가 좀 해줄까요? 네, 1번과 용현양도 지금 꾸준하게 새벽 쪽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도 제가 어제도 뭐 장타 명성 이런 말 얘기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앞에 신말들이 다른 말들이 워낙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출전 순위에서 밀리면서 좀 제외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용현양도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5주 만에 간격이 있지만 뭐 충분한 훈련이 되었고요. 일요일날 새벽 찍을 때 한번 스포를 가능을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탄력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말의 걸음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매는요? 네, 붉은매도 꾸준하게 지금 스포 위주로 걸음을 늘려가는 패턴이고요. 데뷔전 때 역시나 강자 편성에서 이렇게 상대 적응만 했던 그런 경기였고, 지난번에 사랑사 경주였지만 역시나 능력을 발휘했던 경주였고요. 붉은매가 혈통이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이 삼천지그란 말입니다. 이 삼천지그의 바로 아래 동생이기 때문에 붉은매도 충분히 활동 기대치라든가 기본 능력, 감지 능력 우수한 말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배당은 몇 배 보고 있어요? 지난주가 한 1.3배 나왔으니까 이건 한 1.7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요즘 점배당 들어오는 거는 유일하게 제주마 경주들 1.34배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거의 99% 되고 있습니다. 95% 정도. 나머지 경주들은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얄짤없이 다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배당에만 또 유독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뭐 제 주위에도 지난주에 뭐 1.2배전, 3배전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모바일 경주는 15분 간격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넘어온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점배당으로 이렇게 서비스 주듯이 이렇게 최근에 경주를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자, 용현양하고 붉은매를 제외한 나머지 말 중에 티로스라든지 태자 이런 놈들이 좀 근접한 기록대를 갖고 있는데 어떨까요? 2나 9가 승식 활용으로 볼 때. 성을 본다면 뭐 2번이나 9번 중에 선택인데요. 2번이 최근에 훈련과 상태, 티로스 괜찮은 편인데 신인 김한남 기수의 기승술이 아직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많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훈련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신인 기수가 과연 실전에서 뭐 티로스가 선행을 가더라도 다른 말들이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인 기수가 얼마나 좀 버텨줄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에서 관건이고, 2번이 부러진다면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서서히 들고 있는 9번만 태자가 올라오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승식 활용도를 쓰세요. 왜냐하면 1번하고 10번이 좀 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2마리가 뛴 거로 볼 때도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 날 경마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내일 금요일 경마하고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 말 상태들 좀 잘 보고 위닝 경마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는 경마 팬들, 그 다음에 또 신사고 위원을 아껴주시는 경마 팬들에게 한고라들 추석 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발로 뛸 테니까. 자, 좋은 승전보 갖고 다음 주 제주경마 해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경주들이 좀 몇 경주 있어요. 2경주 정도는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그 혼전도 있는 경주에서는 당일날 배당판하고 마피 상태까지 점검을 좀 하고 풀어드릴 테니까 현장까지 좀 가고요. 나머지 경주는 저희 막권 안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더욱더 칼을 갈고 추석 남은 마지막 한 일주일 다음 주 칼을 간 마번들로 금토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